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1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19년 12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이 정월 초하루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절에서 초하루 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평일날은 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불공을 좀 드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떡하냐? 그냥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미신이라고 해서 잘 이렇게 믿지 않거나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명리를 뭐 이렇게 신빙성 없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주 안 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명리라고 하는 것은 신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미신이다 치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건 기본적인 학문인데다가 옛날 뭐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우리 국가 기관으로서 이게 술수를 하는 그러한 관청이 별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직 직급이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뭐 갑과 을과 잡과 병과 이렇게 나누면 거의 뭐 잡과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 이렇게 합궁하는 것, 아기 낳는 것, 이름 짓는 것, 이런 것들 다 역수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의 어떤 대소사를 다 관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이 미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반증일 것이고요. 그때 당시는 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라 최고의 과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미신화된 것이죠.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과거 시대에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절을 할 때는 남자는 오른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지 뭐 이렇게 팥죽 끓여 먹고, 왜냐, 그것도 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기서 유래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시풍속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것이죠. 말이 또 이상한 쪽으로 기울었는데, 자, 오늘이 2019년 12월 1일 음력이고요. 오늘 명식은 기해년 병자월 정유 1이 되겠고, 오늘의 일지는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정화일간이 엄동설한인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월을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까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무지막지하게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에 앞서 정화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냐면, 그래야지만 습관이 들어요. 자, 사주를 볼 때는 일간 먼저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습관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구나, 이것도 하나의 습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또 순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알았을 때 사주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를 보는 것이 또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안다고 그냥 대충 정화 자월에 태어났을 때 칠살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 필요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살인생상해주는 국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유금이 있기 때문에 정유일주 대개 보면 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덕 있을 수도 있겠고요. 처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거 화운을 만나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연지를 보면 해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 강의 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도 아프고 하지만 제가 감기 기운도 요즘 있어요. 또 어저께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서 또 친구들하고도 한잔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컨디션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런데도 또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숙달하는 것밖에 왕도가 없다. 뭐 쉽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없어요. 저 이런 거 있죠. 맞고 품는다는 거 아세요? 맞고 품는다라고 해요. 이거 뭔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빵빵 터졌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저것이 뭔 뜻인지 하겠죠. 자, 맞고 품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 물이 개울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안에 개울 안에는
물고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회도 떠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망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족대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요, 물을 막아요. 댐 막듯이 물을 막은 다음에, 그죠? 물을 막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다 풉니다. 이렇게 물을 다 퍼요. 이제 바가지 갖고 푸고, 애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데리고 와서 물을 다 퍼요. 그러면 물을 다 풀면 결국 남는 거는 물고기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데 이게 막고 푸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서 나온 유래인데,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편하게 낚시질을 해도 되고 족대질을 해도 되고 투망질을 해도 되는데 물을 막고 물을 품어요. 근데 물이 막는다고 해서 물이 계속 유입이 안 될까요? 그래도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빨리 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을 볼 수가 없겠고, 바닥을 못 보면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죠. 이것이 막고 품는다라고 하는 건데, 쉬운 말로 공부는 무식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는 요령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막고 품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정화 다음에 나오면 또 똑같이 설명할 것이고요, 자월 내년에 나오면 또 똑같이 설명을 한다. 아주 무식합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이거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식하게 가르쳐 줄 땐 무식하게 배우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음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얘는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화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등촉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화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양화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음화는 등촉화, 음화인 것인데, 대체적으로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본다 그랬죠? 촛불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화롯불 같은 것도 등촉화, 전기불 같은 것도 등촉화, 그 다음에 난로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난로, 그 조개탕 같은 거 난로 때 썼죠. 그 다음에 달빛 같은 거, 하늘에 있을 땐 달빛, 그 다음에 별빛 같은 것들도 다 등촉화, 정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는, 병화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과 열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에요. 약간은 인위적인 불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쉽게도 간목이라고 하는, 꼭 목이라고 간목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일단 인성인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를 계속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촛불 같은 것은 초라고 하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심지를 타고 불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화토불 같은 경우도 뭐예요? 고기 구워 먹을 때 하는 그러한 숯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빛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달이 반사돼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하고는 달라서 반드시 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목은 정인인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승목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승목으로 보기 때문에 정화를 오히려 꺼트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론하고, 간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향 같은 거를 놓고 보게 되면, 정화 같은 경우도 어차피 불빛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직선적이고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병화처럼 강렬하고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달빛이나 별빛 같은 것 내지는 밤에 네온 사인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약간 따뜻할 것 같지만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도 약간 아름다움 같은 것 볼 수가 있겠고요. 따뜻한 온정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그 가로수 밑에 눈이 오는데 남녀가 둘이서 아주 그냥 뽀뽀하면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면 정말
세상이 좀 이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젊음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격렬하고 강렬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온정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은근하게, 병화 같은 경우는 발끈발끈 강렬하지만은 정화는 은근하면서도 끈기가 있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병화 정화는 같은 화이기 때문에, 화는 뭐예요? 예를 중시한다라고 했죠. 병화 정화 모두 공이 예를 중시하는 그러한 성향들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밝고 맑고 명랑한 그러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실속형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정화일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정화일간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머니하고 좋든 싫든 좀 관계가 좀 나이 들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게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도 마음속으로라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좀 많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령 보도록 하죠.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 북방이다. 오늘은 그냥 크게 설명을 안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월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 중동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끼어 있잖아요. 해월은 초겨울, 축월은 늦겨울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자, 버금중자라고 해서 중동지절 엄동설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엄동설한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원령을 봤을 때 제가 강조드리죠. 항상 왕세를 한번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화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 자체는 약한 반면에 관성인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면 제왕지에 해당이 되니까 수는 왕하다. 어떻게 왕하다? 매우 왕하다. 그래서 정화일간 자체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수는 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겨울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준다라고 하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일간과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무식하게 계속 똑같은 것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배워 있어야지만 사주를 볼 때 당황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배운 그대로 그냥 일간에 대한 습성 얘기해 주고요, 자월에 대한 특성 얘기해 주고, 일지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배합에 대한 특성 얘기해 주면 그 사람 성향 다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기륭을 판단해 주면 되는 거. 사주 원국 자체에는 기륭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 사주 원국만 보고 기륭을 판단하시는 놀라운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기륭의 판단은 대운하고 세운하고 더 깊게는 월운까지를 봐야지만 기륭을 판단할 수 있어요. 사주 원국 가지고 기륭을 판단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단하신 능력자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국만 가지고 기륭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 종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종자를 심어서 시간이 지나가야 얘가 축정인지 축정이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것인데, 사주만 보고 기륭을 판단한다, 종자만 놓고 좋은 종자인지 나쁜 종자인지 이걸 본다라고 하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능력자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고 관살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지로 사화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지 않고요. 지지로 사화 같은 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정화가 사화에 뿌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지로 오화 같은 것이 있어도 뿌리 나쁘지 않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가 화를 얻어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거 한두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 특히 자월 같은 경우에 특히나 목이 있는 것이 일단은 쉬운 말로 보험 들어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수가 왕이져도 간목 하나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거는 정화가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었을 때 간목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만약에 임수가 투출한다거나 내지는 개수가 투출했을 때는 이거는 뭐 병화와 마찬가지로 자월에 병화 내지는 정화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임수를 제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 있어서 화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무토로 임수를 제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정화가 뿌리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임목 최소한 임목에 따라 에라도 뿌리를 두어야지만 이거는 관을 제할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떤 분들 또 상관경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관경관. 이건 상관경관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경관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을 적절히 제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렇게 놓고 보면 더 상관경관으로 보지 않겠죠. 원격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파극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가 너무 왕해서 수가 범람하는 것을 무토가 파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제방을 쌓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살할 때 제살 내지는 임수가 있을 때는 관성을 제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 개수였다는 제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토로서 제살할 수도 있겠고 기토로서 제살할 수도 있겠지만 제살할 때는 반드시 일간이 뿌리가 있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저께 병화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 중요한데, 일단 목이 있느냐, 목 중에서도 간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라든가 인목 같은데 뿌리가 있는 것이 뿌리가 있느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계수가 투출했을 때 간목이 있을 때는 화살하는 것이고요. 무토기토로서는 제살할 수 있는 것인데 제살할 때는 반드시 일간정화가 이렇게 뿌리가 있어 줘야 하는 것,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 그 다음에 격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음화인 정화가 음수인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격이라고 해요. 편관격은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 하죠. 이거 편관칠살을 모르시는 분들은 육친을 공부를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관리해주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음대양, 양대음으로 짝이 맞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음, 짝이 맞지 않는 것을 편관 내지는 칠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적어 놓으시고 이거는 육치는 별도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나 게을러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무지하게 죄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정화가 자월에 들어서 편관경 칠사격이 되는 것은 뭐 누구나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왕세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화는 자월에 약하고요. 칠살인 수는 자월에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살중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살중신경 똑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에 있는 것이고요, 신경에 있는 겁니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신경하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볍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살은 무겁고 나는 가볍고, 시소를 놓고 보면 이렇게
끼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있느냐,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가 있느냐가 가장 필요한데, 사화, 오화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내지는 인목 하나 정도는 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의 명식은 일지를 먼저 놓고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유 일주인 사람들이 그래서 재능이라든가 어떤 투기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도박적인 성향이라든가, 좋게 말하면 사업적인 마인드라든가 장사하는 어떤 이런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고요.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재능 같은 것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처덕이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정유 일간들이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남자 처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자도 남편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유 일주가 예를 들어서 신유술월 같은 경우,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추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한기를 생하거나 다시 금이 왕한 쪽으로 세력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때는 엄처시야라고 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처를 보기를 두려워하는 공처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월이잖아요.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의 역할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좀 어려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금전적인 것, 유흥오락적인 것, 내지는 남자의 경우 처로 인해서 약간의 안 좋은 일도 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걱정이 또 태가되죠. 하지만 이거는 대운의 향배에 따라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운에 따라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지 해수가 있는 것 또한 정화일간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장간에 해중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지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월의 엄동설안에 특히나 그것도 해중 물속에 있는 간목을 꺼내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렵죠. 물속 겨울에 물에서 나무 꺼내 가지고 모닥불 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은 아니죠. 근데 80%, 90%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말려야 되잖아요. 말르지 않으면 그거를 때울 수가 없는데, 말리다가 얼어 죽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해주면 간목을 섣불리 써가지고 정화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행인지 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정화를 이렇게 방신해 준다 그렇죠. 방신해 주는 것인데, 이 또한 병화일간도 연지, 월지, 일지를 둘러봐도 병화가 됐건 일간 정화가 됐건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 하나 투출되어 있는 것 역시 진짜 한겨울에 메리아스의 팬티바람으로 있는데, 그것마저 또 메리아스도 기토가 뺏어 가버리면 그나마 팬티 한 장 갖고 한겨울 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날 애 낳은 사람들 부모님 마음이 막 미어질까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오늘 또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아무튼 죄송하게 되는데, 이거 좀 그래야지만 사주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좀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자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 정도로 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 애기 낳으신 분들 마음 미어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생시에서라도 좀 보충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병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종살격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병화가 있으면은 종살하기가 매우
있고요. 만약에 종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파격격이 파해진다라고 파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파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종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내격으로 봐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수 자월에 한습이 가중되어 있는 중에 자수를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7살 하나 더 늘어나니까 추위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리는 시어머니보다 아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자월에 한기가 심한데 금은 뭐예요? 한기를 더 가중하죠. 안 그래도 추운데 옆에서 선풍기 틀어주는 그러한 아주 마음 따뜻한 시누이가 있는 거하고 매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뭐 남자이기 때문에 뭐 시어머니 이런 것 잘 모르겠지만 시누가 미우면 그렇게 밉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수, 해수, 수가 많은 건 시어머니 등살이 아주 장난 아닌 것인데, 거기다가 대고 재성 있으면 신우가 아주 그냥 더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하면서 더 부채질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자시 별로 좋지 않겠죠. 신해시도 좋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해수도 관살이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기를 가중해 주는 것이고, 신금 자체도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축시가 이건 써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가 있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일지에 있는 죽음하고 축구하고 유축이 반합 회국, 원래는 사유축 국한다라고 해국,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자 하나가 빠지면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준삼합, 그죠? 이렇게 해서 합력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축토가 유금하고 해서 금이 되면 이 금은 또 다시 한기, 수를 생하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사주가 더 좋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기만 더 가중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좀 좋은 생실 한번 봐볼까요? 갑진시 어떨까 한번 볼까요? 갑진시. 가진시는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이런, 자, 갑진시, 엄마 이런, 천천히 해야겠네요. 자, 갑진시가 되면 이때는 이런, 제가 마음이 급할 일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는 유축의 회금 했지만 지금은 진유합금, 이건 육합이죠. 지지 육합이라고 해서 진유합금이 됩니다. 이거는, 그죠? 타자 연습부터 다시 해야 하려나? 자, 이건 진유합금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수가 더, 금수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은 그나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급한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목을 얻은 것은 그냥 나쁘진 않는데, 이 간목은 해수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진의 뿌리를 둘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진유합금하게 되면은 진중에 있는 을목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간목의 뿌리가 좀 많이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일간도 미약하고 병화도 미약하고 간목도 미약하기 때문에 사주국세, 간목을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좀 좋은 국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을사시, 선생님 을사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왜냐, 사화를 봤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강조했던 지지로 임목, 사화, 오화가 최소한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준사마, 아까 말했던 사유축이라고 해서 아까는 유축이 회금했지만 지금은 축이 빠진 사유가 회금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축이 있는 것보단 사유가 있는 것이 그래도 조금 나은 건 뭐냐면, 그래도 온기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축토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온기도 없었잖아요, 지지로. 그래서 사축보다는 사유가 낫긴 한데, 합이 돼서 사중에 있는 화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좀 안 좋은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일간, 그 다음에 병화가 그나마 삐끈이라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병오시가 되었을 때 더 사주 국세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좌우충이 된다, 물론
위협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원격되어 있을 때는 충이 되기보다는 그냥 위협적이다라고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오화가 자수해서 깨진다라고 보시는 마시고요. 정화, 병화, 천간에 있는 정화, 병화 두 개, 정화 하나가 오의 뿌리를 두고 정화도 살아나게 되고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도 정화가 태양 두 개를 보게 되면 탈광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월 같은 경우 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를 보게 되면 이때는 탈광으로 논하지 않고요, 그냥 형제 자매에 의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도 화가 왕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